인포리언스 대표는 전산학 전공자이며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격도 착하고 사교성도 아주 뛰어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늘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지토리는 바이너리그램이라는 이상탐지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너리그램은 거의 모든 타입의 데이터에 나타나는 이상 패턴을 자동적으로 탐지하며 탐지 정확도는 98%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디지토리는 바이너리그램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네, 이 뉴스들은 모두 가짜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정확한 내용과 잘못된 내용이 섞여 있죠. 인포리언스 대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금방 파악하시겠지만 인포리언스 대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믿으실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 뉴스는 모든 내용이 허구입니다. 주식회사 디지토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따라서 바이너리그램이라는 서비스도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 유명 신문의 기사로 실리면 진위 여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을까요? 뉴스를 접하는 일이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쏟아지는 뉴스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의심스러운 뉴스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검증이 잘 되지 않은, 왜곡되거나 꾸며진, 엉뚱하게 해석되거나 포장된 뉴스, 그리고 뉴스를 가장한 홍보물들이 우리를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거 혹시 가짜뉴스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식별하기 어렵거나 식별되었어도 몰랐을 뿐 과거에도 가짜뉴스는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서 가짜뉴스로 인한 피로감이 더 커진 이유는 과거에 비해 가짜뉴스가 많아져서일 수도 있지만 뉴스가 생성 전파되는 속도만큼이나 가짜뉴스의 존재를 파악하게 되는 속도도 함께 빨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뉴스가 생성되는 즉시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며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빠르게 공유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에 의해 가짜뉴스가 빠르게 식별되는 것이죠. 차라리 존재를 몰랐다면 마음이라도 편하겠지만 별 생각 없이 믿었던 뉴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잘못된 보도로 판명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판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가짜뉴스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짜뉴스의 정의는 관점과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치,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언론 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의도적으로 틀린 뉴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확실히 불순해야 하고 확실히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뉴스의 형식을 갖춰야 가짜뉴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개인에 의해서도 가짜뉴스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 이 정의는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가짜뉴스는 특히 정치 관련 뉴스일 경우 진실된 뉴스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사람에게 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안위에만 신경을 쓰면서 포장된 이미지로만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많고 이러한 이미지만을 보고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감추고 포장하고 왜곡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물론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같은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 국내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왜곡,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나 세부적 결과에 대한 과장된 홍보 등도 우리가 늘 접하는 가짜뉴스들입니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뉴스 생태계의 신뢰 밸런스를 깹니다. 더 나아가 가짜뉴스는 편향된 잘못된 믿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사람들이 뉴스를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방식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짜뉴스들 중에는 일부러 사람들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시켜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으니 한마디로 가짜뉴스는 사회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불신과 거짓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누군가에 의해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거창한 관점은 접어두더라도 개인적으로도 가짜뉴스에 속는 것은 무척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꼭두각시가 될 수는 없죠.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지켜보며 미소를 짓고 있을 가짜뉴스 생성자들에게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짜뉴스 생성자들을 대상으로 반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격을 하려면 반격 대상이 보이는 특성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는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을 파고듭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이 부족하다거나 비이성적이고 편향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를 다른 것들에 비해 크게 선호하죠. 이러한 취약성에 가짜뉴스가 더해져서 잘못된 인식이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수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는 뉴스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두 명의 플레이어가 활동하는 전략 게임으로 봅니다. 뉴스 출판자와 소비자는 각각 자신의 유틸리티를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뉴스 출판자의 단기 유틸리티는 뉴스 소비자 수를 최대화하여 이득을 높이는 것이며, 장기적인 유틸리티는 뉴스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얻게 되는 명성입니다. 뉴스 소비자의 유틸리티는 정확하고 편향성 없는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인포메이션 유틸리티와 자신의 관점과 기호를 만족시키는 뉴스를 받는 것에 해당하는 사이컬러지 유틸리티로 구성됩니다. 가짜뉴스는 뉴스 출판자의 단기 유틸리티가 지배적일 때, 뉴스 소비자의 사이컬러지 유틸리티가 지배적일 때 생깁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무언가에 의해 뉴스 출판자와 소비자들이 특정 유틸리티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것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소비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믿음의 정확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들 중 하나로 정치적 동기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정치적 동기를 가진 뉴스 소비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기호나 성향에 맞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회의적인 관점을 가지게 되어 진실을 구분하는 데 실패합니다. 뉴스로부터 사실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설명이 주는 의미는 크지만 정치적 동기와 무관한 뉴스들 중에도 가짜뉴스가 많이 생성되고 사람들이 속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사람의 인지 과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종류의 프로세스가 포함됩니다. 타입 1은 정보나 자극이 주어지면 직관에 의해 바로 반응하는 프로세스이며, 타입 2는 깊은 생각과 분석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세스입니다. 타입 1 프로세스가 만들어낸 결과를 타입 2 프로세스가 바로잡으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줄일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는 뉴스의 제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뉴스를 다 보고 다양한 분석을 거친 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분석적 사고는 정치 뉴스 컨텐츠에서의 진실 식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과학적 지식은 코비드-19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식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 분석적인 인지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뉴스의 헤드라인 또는 서두만 보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요약 해석된 내용을 통해 뉴스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왜곡된 헤드라인을 쓰는 것이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타입 2 프로세스에 의한 분석적인 사고 과정이 항상 옳은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사전 지식을 바탕으로 분석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파나 정치인이 배포하는 미디어만 소비하게 되어 사전 지식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을 경우, 분석적 사고는 뉴스의 진실성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지 못합니다. 추론 과정이나 추론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 지식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여 진실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고 다양한 휴리스틱을 사용하여 판단합니다. 분석적인 사고나 추론보다는 경험을 기반으로 어림잡아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자신도 모르게 이루어지기도 하는 이 과정에 의해 가짜뉴스에 속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휴리스틱의 요소는 친숙도인데, 과거에 여러 번 접했던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짜뉴스일지라도 자주 접하는 정보를 좀 더 선호하게 되므로 자주 노출되게 하는 것으로도 해당 정보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믿거나 배포하는 행위의 정도는 가짜뉴스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커지는데, 친숙함이 가짜뉴스를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실과 상관없이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작성한 기사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자신도 모르게 해당 인물이나 단체에 대해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게 되며, 이와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에 의해 긍정적인 편견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뉴스의 신뢰도를 파악할 때 해당 뉴스의 출처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이나 출처가 제공한 정보를 더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정보의 출처가 낯설 때에는 다른 사람이 그 정보 출처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뢰도를 결정합니다. 특히 유명인들의 메시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것은 유명인들이 소셜미디어 상에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됩니다. 좋아요와 같이 포털이나 소셜미디어에서 제공하는 피드백도 뉴스 컨텐츠에 대한 주관적인 신뢰도를 높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마인드가 비슷한 사람의 그룹을 만들게 되어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감정적인 요소도 휴리스틱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두려움, 화 또는 도덕적 분노 등과 같이 뉴스 헤드라인에 드러난 감정적인 요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해당 뉴스에 속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있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정보 또는 이미 가지고 있던 믿음과 부합하는 정보를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디오가 새로운 매체로 등장했을 때에는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한다는 내용의 드라마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은 사람들이 크게 놀라 대피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매체를 통해 접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그 출처에 대해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웹 포털을 통해 뉴스를 보던 사람이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뉴스를 접하게 되면 텍스트만으로 작성된 기사를 보던 사람이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진 기사를 보게 되면 언론사를 통해서 뉴스를 보던 사람이 개인 동영상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구독하여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의 출처나 퀄리티를 덜 고려하게 되어 가짜뉴스에 속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왜 확산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특정 사용자가 소셜미디어 상에서 뉴스를 공유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표적이죠. 이것을 어큐러시 쉐어링 디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공유하는 잘못된 뉴스를 진정으로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에 공유합니다. 둘째, 잘못된 정보일 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뉴스를 공유합니다. 사람들은 특정 커뮤니티에 받아들여지기 위해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공유할 때 뉴스의 진실성보다는 소속 커뮤니티가 부과하는 기준을 더 따르는 것이죠. 셋째, 정치적 관심을 끌거나 혼란을 퍼뜨릴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진실이라고 밝혀지면 흥미로울 것 같을 경우에도 뉴스 내용의 진실성에 상관없이 공유 동기가 커집니다. 넷째,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나 신중한 생각이 부족하거나 소셜 커뮤니티 내에서의 맥락에 의해 정확성에 대한 주의력이 떨어져 가짜뉴스를 공유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특별한 비용 없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있으므로 소셜봇, 트롤 등과 같은 악의적인 계정이 생겨나고 이러한 계정들에 의해 가짜뉴스가 확산됩니다. 소셜봇은 소프트웨어로 동작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으로서 2016년의 미국 대선에서 큰 규모로 트윗을 날려 온라인상의 정보를 크게 왜곡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짜뉴스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대중에게 제공할 정보의 형식과 내용을 신중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과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 팩트체크 전문가로 하여금 가짜뉴스에 대해 경고를 달게 하여 가짜뉴스의 실제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죠. 세 번째,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뉴스에 대해 직접 평가하도록 고안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사용자가 뉴스를 선택할 때마다 뉴스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도록 하는 메시지를 띄워주거나 뉴스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을 띄우는 방법이 대표적인데 어떠한 방식을 쓰던 간에 사용자를 성가시게 한다는 것이 큰 단점입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서는 코비드-19과 관련된 포스트를 공유하려고 할 경우 포스트의 내용을 신중하게 평가하라는 의미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띄우기도 합니다. 네 번째, 모든 뉴스에 대해 뉴스 발행처 정보를 눈에 쉽게 보이도록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발행처와 그렇지 않은 발행처를 사람들이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이외에도 가짜뉴스를 기술적으로 자동 식별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네트워크 분석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뉴스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뉴스가 담고 있는 내용의 진실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고 진실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학습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방법론을 쓸 경우에는 가짜뉴스를 식별할 때 쓸 수 있는 피처들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도 쉽지 않습니다. 좋은 피처와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는 시간에 따라 진화하고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한 번 구현한 결과를 계속 쓸 수는 없으며 진화하는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구현 결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모두 보셨다면 이 영상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료 조사도 좀 했을 것 같고 고정 댓글에 참고 문헌도 제시하고 있으니 논문 같기도 하고 믿을 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논문이라면 실제적인 연구 데이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심지어 이 영상에는 필자의 주관적인 주장도 꽤 들어있는 것 같지 않은가요? 무엇보다 이 영상의 제작자가 가짜뉴스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지 않은가요? 이와 같은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논문처럼 착실하게 설명한 부분들과 개인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주장을 풀어낸 부분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의 양력은 둘째치고 제작자가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은 뉴스 기사도 아니고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 같지도 않지만 이 영상의 신뢰성을 평가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면 후속 영상으로 만회해 보겠습니다.